때는 2016년 전 세계 물리학계가 정말 말 그대로 숨을 죽였습니다. 어쩌면 한 세기 만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뻔했지만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한 입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유령 같았던 입자를 뒤쫓는 추리극은 결국 우리 우주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 이 소문 하나였습니다. 썬에서 뭔가 나왔다. 바로 이 한마디에 전 세계 물리학계가 그야말로 술렁이기 시작했죠. 이게 그냥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어쩌면 물리학의 지도를 아예 새로 그려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발견에 대한 소문이었거든요. 그때 모든 물리학자들의 머릿속은 딱 이 질문 하나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저 작은 툭 튀어나온 부분, 저게 과연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일까? 아니면 그냥 데이터에 낀 노이즈, 그러니까 잡음일까? 이 작은 단서에서 시작된 거대한 추리극, 그 첫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무대는 바로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 지하 100m 아래에 펼쳐진 거대한 과학도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바로 CERN입니다. 바로 이곳 거대 강입자 충돌기 LHC가 사건의 현장입니다. 지하 100m 아래 둘레가 무려 27km나 되는 이 거대한 링 안에서 과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들을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서 정면으로 꽝 하고 충돌시키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일을 하냐고요? 우주가 태어난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그 뜨거운 빅뱅의 불덩어리를 아주 잠깐이나마 이 터널 안에 다시 만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사건은 2015년 말에 시작됐습니다. 750 기가전자 볼트라는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에너지 지점에서 이상한 신호가 깜빡인 거죠.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냐면요. 단 몇 달 만에 전 세계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 신호의 정체가 뭘까, 이걸 설명하려고 무려 500편이 넘는 논문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미지의 행성을 발견한 천문학자들처럼 모두가 이 작은 불빛에 물리학의 미래를 걸었던 겁니다. 자, 이 추리극에는요, 두 명의 라이벌 탐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틀라스와 CMS라는 이름의 거대 검출기 팀이죠. 이 둘은 평소엔 경쟁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서로의 발견을 검증해주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의 검출기에서만 뭔가가 보인다면 그건 기계의 오류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격도 설계도 전혀 다른 두 거대한 검출기가 똑같은 걸 동시에 봤다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죠. 아주 강력한 용의자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새로운 입자 하나 발견했다고 왜 이렇게까지 난리인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 추리극의 가장 중요한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로 모든 입자들에게 무게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아주 특별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죠. 그게 바로 힉스 메커니즘입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우주 전체가 힉스 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액체로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입자는 이 액체를 아무 저항 없이 휙 하고 지나가고요. 어떤 입자는 아주 힘들게 끙끙대며 헤쳐나갑니다. 바로 이 저항, 즉 힉스 장과 얼마나 상호작용하느냐가 그 입자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저항이 클수록 더 무거운 입자인 거죠. 그리고 이 위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바로 영국의 물리학자 피터 힉스입니다. 이분은 아주 내성적이고 겸손한 학자로 유명했는데요. 2012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입자가 발견됐다는 엄청난 소식도 동네 이웃을 통해 들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당시 세른의 사무총장이었던 파비올라 지아노티는 그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이 힉스라는 존재는요, 그냥 단순히 입자 하나가 아닙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 표준 모형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입자 물리학의 주기율표라고 불리는 표준 모양입니다.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들과 그 벽돌들을 서로 붙이는 접착제들을 모두 정리해 놓은 지도라고 할 수 있죠. 수십 년에 걸쳐서 과학자들은 이 지도의 빈칸을 하나씩 채워나갔지만 딱 한 자리, 바로 이 힉스 보손의 자리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 없으면 왜 다른 모든 입자들이 질량을 갖는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이 표준 모형의 모든 입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을 다 합쳐도 이게 전체 우주의 고작 4%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2016년의 미스터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바로 그 4% 너머의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나머지 96%의 우주를 설명해줄 새로운 입자를 애타게 찾고 있었고, 바로 그때 그 의문의 신호가 나타났던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 물리학계가 그토록 흥분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두 라이벌 탐정, 아틀라스와 CMS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용의자를 지목한 겁니다. 한 명의 목격자만 있었다면 혹시 착각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두 명의 독립적인 목격자가 나타났다면 이건 정말 사건이 되는 거죠. 하지만 몇 달 뒤,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 결과는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신호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건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통계적인 우연의 일치, 다시 말해 통계적 오류였던 거죠. 당시 CMS 팀의 리더였던 티치아노 캄포레시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16년의 이 헛소동은요, 오히려 2012년의 진짜 발견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셈이죠. 1964년 한 물리학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거의 반세기에 걸친 수많은 실패와 기다림 끝에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기계 안에서 마침내 현실로 증명된 순간,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수많은 아니요 끝에 찾아오는 단 한 번의 예스를 향한 끈질긴 여정인 거죠. 자, 그럼 힉스 입자도 찾았겠다. 이제 물리학 탐험은 끝난 걸까요? 천만에요. 힉스는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읽지 못한 거대한 다음 챕터의 첫 페이지를 열어준 것뿐입니다. 표준 모형은 인류 지성의 위대한 승리인 동시에 거대한 한계를 보여주는 지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 이론이 사실은 우주의 단 4%만을 위한 것이니까요. 나머지 96%의 미지의 영역, 특히 우주의 뼈대를 이루는 암흑물질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합니다. 중력은 왜 이렇게 유독 약한지, 빅뱅 후에 반물질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 모든 질문들이 지도에 그려지지 않은 미지의 대륙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기 위해 여러 개의 탐사대를 동시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충돌로 미지의 입자를 직접 만들어 보려는 에너지 프론티어, 또 깊은 지하에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암흑물질을 덫으로 잡으려는 암흑물질 프론티어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주의 빈칸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의 탐사는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LHC는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돼서 힉스 입자를 거의 현미경으로 보듯 정밀하게 분석할 거고요. 심지어 한국 강원도 지하 깊은 곳에서는 코사인 같은 실험팀이 1년 365일 우주에서 쏟아지는 암흑물질의 미세한 흔적을 찾기 위해 숨죽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바로 이곳 한국에서도 지도를 완성하기 위한 위대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2010년에 그 유령 입자는 비록 사라졌지만 그 소동 덕분에 우리는 우주의 96%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길 기다리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과연 그 거대한 어둠 속에서 다음번엔 어떤 입자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될까요? 그 역사적인 발견의 순간을 목격할 다음 세대는 어쩌면 바로 우리일지도 모릅니다.